안녕하십니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교육의 일부 중 영양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선생님들이 대상자들에게 어떤 식사관리라든지 생활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섭취에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떻게 식사관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이용하시기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갖고 공부할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건강 100세 건강 밥상이라는 주제를 갖고 영양 교육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영양은 우리 몸의 신체 구성을 이루고 몸 안에서 여러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영양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 신체 구성 성분이 변화하고 각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영양 상태라든지 영양 요구량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신체 변화 중에서 첫 번째 미각 및 후각, 이런 감각의 기능 저하, 두 번째 타액 및 위액, 소화효소 등 분비가 감소되고, 세 번째 소화 간의 연동 운동이 감소되면서 네 번째 식욕과 갈증 반응이 둔화되고요. 다섯 번째로 치아 손실 같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영양 섭취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고요. 이런 기능 저하가 결국에는 영양 섭취의 균형을 잃게 하고, 이는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질병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더욱이 노인들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강 유지를 위해서 영양 상태 개선은 매우 중요하고 적정한 영양소 섭취를 통한 영양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의 영양 문제를 한번 이렇게 추려보면은요, 대부분 노인들은 열량 과잉이 되거나 또는 영양 부족 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체중이 과다로 나가거나 아니면 저체중의 노인 비율이 높고요.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 결식률이 많습니다. 지방 섭취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나트륨 섭취가 과다한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혈청 지질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만성 퇴행성 질환과 활동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영양 문제를 고려를 해서 영양 관리 시에 노인들에 맞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특성들이 있는데요. 그 특성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노인들은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됩니다. 이유는 기초 대사량도 감소하면서 또 활동량이 감소하게 되죠. 젊었을 때처럼 의욕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가 되고, 이런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되는 것에 따라서 에너지 과잉 섭취가 안 되도록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리둘레가 클수록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화 능력이 감소되고 식욕이 저하됩니다. 이건 기능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씩 자주 섭취하고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이나 조리법을 선택을 하고, 다양한 어떤 향이 나는 것들, 어떤 맛이 나는 것들, 또 아니면 색깔이 좋은 것들, 모양이 먹기 좋은 것들, 이런 식재료들을 제공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치아 손실 및 식기 장애가 발생합니다. 치아 손실 및 식기 장애는 결국에는 어떤 섭취량이라든지 아니면 소화 능력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식재료를 부드럽게 조리를 하고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소화하기도 쉽고 섭취량이 그렇죠,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네 번째, 감각 기능이 저하되면서 특히나 미각의 변화로 인해서
짠맛에 대한 어떤 그런 강도는 굉장히 적어지고요. 그래서 짜게 먹는 어떤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단맛에 대한 어떤 감각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입이 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입이 쓰다른 호소를 많이 하시게 되죠. 후각의 변화도 오시게 되고요. 이런 어떤 그 특성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짜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싱겁게 조리하고 대신에 어떤 향신료 같은 것들을 많이 쓰시면 어떤 더욱더 어떤 어떤 미각을 자극을 하게 되고 섭취를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침 분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구강 건조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특성을 고려를 해서 국물이 있는 조리법을 선택을 해서 제공을 하면 훨씬 더 불편감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침 분비가 감소하면서 구강 건조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든지 음식을 먹으면 까끌까끌하고 그쵸? 마르다라는 얘기를 하실 겁니다. 여섯 번째로 장 운동성이 감소합니다. 장 운동성의 감소로 인해서 자주 호소하는 것이 변비 증상이에요. 변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심하신 분은 뭐 그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밖에 못 보신다라는 호소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다 노년기에 어떤 겪게 되는 어떤 신체적 변화로 인한 장 운동의 감소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죠. 이럴 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이라든지 채소의 섭취를 늘려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들을 특성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영양 관리를 한다 그러면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어떤 섭취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영양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노인한테는 그런 것들이 연장선에서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 사망 원인은 1위가 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이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건교육편에서 이런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또 한번 다뤄볼 건데요. 이런 심뇌혈관 질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노인들의 어떤 질병은 결국에는 사망 원인의 다수가 식생활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식사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어떤 평가표가 있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관리하고 계시는 대상자들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알고 그 어떤 상태에 맞춰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하실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종류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가 되고 있고요. 점수에 따라서 0점에서 2점이 나오면 좋은 영양 상태이고, 그쵸? 6개월마다 다시 평가를 해야 되고요. 3점에서 5점 정도 나오면 약간의 영양 위험 상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3개월 안에 다시 체크를 하셔서 영양 위험 요인들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6점 이상은 매우 심한 영양 위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전문가의 어떤 자문도 구하시고요. 그렇죠? 영양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더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영양 점수도 한 번씩 현장에서 평가를 해보시고 대상자에 대한 영양 평가를 해놓은 결과를 갖고 선생님들이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에게 식사가 중요한 이유, 그렇죠? 어떤 여러 가지 영양 문제,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식사를 잘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특히나 노인에게 식사가 중요한 이유는 영양 부족 상태를 예방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영양 부족 상태가 예방이 되고 개선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일상생활의 기능이 향상이 되고 또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또 신체 리듬의 어떤 조정이 잘 되면서 삶의 질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삶의 즐거움을 주고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식사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노인에게 식사가 중요한 이유 중에 두 번째를 꼽는다 그러면 어떤 충분한 골고루 섭취가 되는 영양분 섭취를 통해서 에너지가 충분히 섭취가 되고, 그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신체 기능이라든지 일상생활 기능, 면역 기능이 유지가 되면서 향상이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기능들이 향상이 되면 어떤 삶의 질이 올라가죠. 삶의 질이 유지가 되거나 향상이 되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까지 가져올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노인의 어떤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올바른 식습관과 식사 지침이 지금 제공되고 있어요. 노년기에 어떤 중요한 어떤 식사를 위해서 이런 올바른 식습관과 식사 지침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그 대상자에게 교육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그런 그 대상 관리가 되겠습니다. 살펴보면 첫 번째로 새끼 식사를 꼭 하되 하루에 30가지 이상의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과 식사를 통해서 정상 체중을 유지해라. 그래서 적절한 어떤 식사량은 정량의 한 80%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짠 음식은 피하고 싱겁게 먹는다. 네 번째로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적게 섭취한다. 다섯 번째, 생야채, 녹황색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여섯 번째,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여 골질환을 예방한다. 일곱 번째, 철분. 철분은 콩이나 녹색 채소, 고기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철분을 충분히 섭취를 해서 빈혈 예방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채소, 해조류 등의 많은 식물성 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서 변비, 대장암을 예방하고요. 아홉 번째, 비타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어떤 인지 기능을 향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면역력 향상에도 굉장히 중요한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섭취하면서 면역력이라든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열 번째,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되 활발하게 움직여서 비만을 예방한다. 운동을 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11번째, 금연과 절주를 한다. 금연과 절주는 모든 질환의 예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상자들이 금연을 하고 절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식습관과 식사 지침을 위해서 우리 그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지침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지침의 첫 번째로는 각 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먹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식품 구성 자전거가 있는데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내놓은 어떤 식품 구성들이 쭉 뒷바퀴에 6가지 식품군들이 쭉 있습니다. 곡류가 있고요.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이 있어요. 이런 6가지 식품군 이외에도 앞바퀴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자전거를 지금 사람이 어떻게 해요?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 모형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다양한 식품을 매일 필요한 만큼 섭취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면 또 규칙적인 운동, 자전거 타기 운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림입니다. 이런 식품 구성 자전거를 선생님들이 자세히 보시면 곡류 같은 경우에는 매일 2회에서 4회 정도 드셔라 라고 되어 있고,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이런 것들도 매일 3, 4회 정도 드시고, 채소류는 매 끼니 2가지 이상씩 나물, 생채, 쌈 등으로 드시라고 되어 있고요. 과일류는 매일 1에서 2개, 우유, 유제품은 매일 1잔에서 2잔, 그리고 앞바퀴에 있는 물은 충분히 섭취하셔야 돼요. 물이 섭취가 안 되면 앞바퀴가 안 굴르면 뒷바퀴가 쫓아오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이런 어떤 그런 식품 구성들이 잘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데 앞바퀴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물은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로 충분히 드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쭉 다시 한번 소개가 되어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여러 가지 영양학회에서도 내놓은 어떤 그런 어떤 자료인데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꼭 섭취해야 되는 필요한 10대 영양소를 발표를 해놨었습니다. 칼슘, 칼륨, 비타민 D, 비타민 B2,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A, 오메가3, 철분, 엽산, 아연, 요 10가지가 노인에게 필요한 10대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우리 비타민 C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9가지 영양분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어떤 식사 관리에 우리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골고루 식사하면 우리 옆에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해요? 균형 잡힌 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멋지죠? 그쵸? 나 어때요? 하는 거랑 똑같은 어떤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균형 잡힌 어떤 골고루 식사를 하면 이런 균형 잡힌 몸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칼슘도 충분히 섭취를 해서 골질환을 예방하라고 되어 있죠.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 등 어떤 뼈에 어떤 뼈가 약해지는 질환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칼슘을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칼슘 같은 경우에는 우유나 유제품 그리고 뼈째 먹는 생선 그쵸 그다음에 해조류 등에 많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그쵸 식사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섬유소가 부족하면 뭐가 발생해요? 변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충분하게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한두 개 이상씩 섭취를 해라. 그리고 매 끼니마다 그쵸? 야채를 꼭 많이 섭취하라라고 앞에 식품 구성 자전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섬유소 섭취가 부족하면 변비가 발생합니다. 대장암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변비가 지속적으로 고질병이 되면 대장암 발생될 확률이 더 높아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그쵸?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들을 섭취하도록 되어 있고요. 채소하고 과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류에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비타민 D, 그쵸? 그 다음에 B6, B12 이런 것들은 또 많이 섭취하면 인지 기능 향상에 좋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B6, B12는 일단 섭취하는 거에 따라서 그쵸? 이런 어떤 곡류라든지 생선, 어떤 닭고기류 등에 많은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해야지 우리가 어떤 기억력 감퇴라든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도 우리가 충분히 섭취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떤 근력 강화라든지 또 여성들의 미용 효과에 어떻게 해요? 많은 어떤 그런 작용을 합니다. 육류나 생선, 그쵸? 콩 같은 거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이런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어떻게 해요? 체력이 좋아지고, 그쵸? 여성분들은 어떤 미용, 그쵸? 미용에 효과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고기를 드실 때에는 단백질 섭취하실 때 고기를 드실 때에는 육류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를 제거하고 조리를 하고 닭고기의 껍질은 벗겨내도록 하시고요. 갈비, 삼겹살 같은 열량이 높은 음식은 피하시고요. 대부분 생선 종류를 좀 드시는 게 좋은데 가공식품, 통조림류 같은 것들은 어떻게요? 나트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은 피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가 섭취하는 어떤 그런 식품 중에는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거나 어떤 지방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또 복부 비만도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엔 다 나중에 어떤 노인성 질환 중에 당뇨, 고혈압을 유발시키는 어떤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특히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어떤 음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혈중 지질 그 농도를 높일 수가 있죠.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은 불포화 지방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은 식물성 지방이 있으면서 어때요? 실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옥수수기름, 올리브유, 해바라기씨, 그 다음에 참깨, 생선기름, 견과류 이런 것들이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고 이런 어떤 식품들에 많이 들어있고요. 동물성 지방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조금 섭취하는 것을 제한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면 혈관 질환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어르신을 위한 어떤 식생활 지침의 두 번째로는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짠 음식은 국과 찌개에 대부분 많이 있는데요. 국과 찌개 국물을 적게 먹고 식사할 때는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지 않도록 하는 어떤 식습관을 갖도록 하자는 겁니다. 하루에 나트륨 목표 섭취량을 2g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나트륨 2g은 소금 5g에 속하고요. 작은 숟가락으로 한 작은술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트륨이 많이 함유되는 식품들을 먹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고혈압이라든지 그쵸 혈관 질환들 이런 그 뇌혈관 질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음식은 싱겁게 먹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싱겁게 우리 나이가 들수록 미각의 어떤 그런 변화 중에 짠맛에 대한 어떤 감각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음식을 간을 보고도 싱거운 것 같아서 또 소금을 넣고 간장을 넣고 이런 어떤 계속적으로 추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미각의 변화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싱겁게 적정량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저염식을 맛있게 드시려면 우리 노인들 분들 중에는 싱거우면 맛이 없다고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맛있게 드시게 하려면 이런 어떤 그 싱거운 맛에 익숙해지도록 식습관을 형성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염분 대신에 식초나 레몬, 양파, 후추, 겨자, 마늘, 생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맛의 변화를 주면 더 좋다고 합니다. 음식을 무칠 때 김, 깨, 호도, 땅콩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음식을 조리를 하시고요. 절임이라든지 젓갈, 장아찌, 건어물, 통조림 이런 가공식품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되도록 좋답니다. 그리고 국이나 찌개 대신에 보리차를 이용하고 숭늉을 이용하도록 하고요. 먹기 직전에 간을 하면 조금 싱겁게 드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외식의 어떤 종류들에는 굉장히 소금량이 많고 짜다고 하죠. 보시면 된장찌개, 곰탕, 김치찌개 이런 것들이 좀 여기에 쭉 소개되어 있는데요.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드시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짜게 먹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혈압, 그쵸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들이 많이 오고 뇌혈관 질환도 많이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지침 세 번째는 식사는 규칙적이고 안전하게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세끼 식사를 꼬박꼬박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외식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외식을 하게 되면 짜게 먹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대신에 하기시게 될 때는 영양 상태라든지 위생 상태를 꼭 고려를 해서 선택해서 드셔야 되고요. 오래된 음식은 드시지 않도록 하고요. 식중독의 어떤 발생 위험도 높기 때문에 신선하고 청결한 음식을 먹도록 하셔야 됩니다. 식사로 건강을 지키고 어떻게 식이 보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히 선택하도록 하고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했는 이런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섭취하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드시는 어떤 그 건강기능식품 중에 이런 마크가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제때에 하루 3끼를 챙겨 먹게 되면 그쵸? 이렇게 어떤 그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제때 식사하는 습관은 영양 결핍에 빠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폭식해서 영양 과잉 상태에 이르는 것도 막아줄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그쵸? 어떤 건강해지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건강해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때 식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대상자들한테 교육을 할 때 제때 식사를 하셔야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지침 네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고 술은 적게 마시자라는 내용인데요. 물을 많이 마시고 술은 적게 마시는 어떤 그런 식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은 충분히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술은 하루에 한두 잔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술을 마실 때는 술만 드시는 게 아니고 빈속에 드셔서도 안 되고요. 반드시 다른 음식과 같이 드시도록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영양소는 없고요. 열량만 높은 그런 그 내용이고요. 다량의 술은 지방, 간, 또 혈청 지질 이상을 초래하거나 비타민, 결핍의 우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음을 하지 않도록 특히나 빈속에 술을 드시지 않도록 우리 교육을 할 필요도 있으십니다.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지침 다섯 번째는 활동량을 늘리고 건강한 체중을 갖자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가능한 한 많이 움직이면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자는 얘기죠. 매일 최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도록 하고요. 일주일에 최소 2회 20분 이상 근력 운동을 합니다. 매일 최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은요. 주 5회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그쵸? 그 다음에 20분 이상 하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상 체중을 유지를 하면서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해야 여러 가지 어떤 그 비만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질환들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알맞게 적당하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적게 드시는 분은 조금 더 드시도록 하고 너무 과식하시는 분들은 조금 덜어서 드시도록 하면서 알맞게 드시도록 우리가 현장에서 대상자들을 교육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알맞게 식사하면 정상 체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왜소한 체구거나 아니면 비만한 체구보다는 그쵸 적정량 본인의 어떤 키와 어떤 신체 그 조건에 맞는 적정한 체형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식습관을 통해서 또 어떤 바람직한 식습관 중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모여서 함께 즐겁게 식사하자라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대부분 독거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독거로 계시는 분들은 식사 섭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죠. 대부분 식사를 대충 하시거나 아니면 끼니를 거르시거나 귀찮아서 어떤 제대로 된 골고루 된 어떤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식구들하고 아니면 같은 어떤 동료 그쵸? 친구들하고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그쵸? 영양 섭취에도 좋고 어떤 그런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쵸? 함께 어떤 음식에 대한 맛에 대한 평가도 하면서 또 어떤 맛있는 음식에 대한 어떤 계획도 세우면서 이렇게 그쵸? 친구도 사귀면서 드시면 훨씬 더 바람직한 식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독거노인들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그 그래프입니다. 이런 그 독신 가구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한 번씩 찾아봐 주시면 더 그 대상자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런 어떤 식사 중에서도 어떤 그 질환에 따른 식사요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어떤 노년기를 거치면서 어떤 그 질병에
질병이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 노년기에 발생될 수 있는 주요 질환들이 이렇게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골다공증, 치매, 또 만성 기하도 있어요. 소화장애, 만성 변비 이런 것들이 주로 노년기에 찾아오는 주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도 잘 적절하게 해야 되겠지만 거기하고 같이 동반되는 게 식사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나 식사를 관리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노인에게 가장 흔한 질병 중에 당뇨, 고혈압은 또 식생활하고 높은 연관성이 있고요. 또 이런 노인 식기장애라든지 삼킨장애로 인해서 충분한 섭취를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질환별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인들한테 골다공증이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앞서 말씀을 드렸죠.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되 이런 칼슘은 뼈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이고 그 영양소가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 멸치, 뱅오포, 미역, 두부 같은 거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나 유제품을 하루에 1회 이상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콩이나 두부 요리 같은 것들도 많이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색이 진한 녹색 채소나 해조류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무청이나 시금치, 미역, 다시마 같은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대신에 커피나 탄산음료 같은 것들은 체내에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섭취를 되도록이면 줄이고 섭취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장이나 그 혈관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그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어떤 식사요법에 있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고기를 섭취를 할 때는 껍질을 벗긴 닭고기라든지 기름기가 적은 쇠고기, 돼지고기를 선택하시고 참치, 고등어, 연어와 같이 오메가 지방산이 많은 생선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이 없는 거라든지 무지방, 저지방 우유나 요구르트를 즐기시도록 하고요. 다양한 종류의 콩 제품을 드시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많고 항산화제가 많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시도록 하고요. 생으로 먹는 것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밀이나 옥수수, 쌀 이런 것들을 어떤 온전한 전곡의 형태로 가루로 갈지 말고요. 전곡의 형태로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고기에 함유된 지방 성분을 피하고요. 불포화 지방산, 그쵸?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지방을 섭취하도록 우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겹살구이 같은 이런 섭취는 줄이도록 하고요. 조리법도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찜이라든지 무침, 구이 종류로 조리를 해서 제공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술은 피할 수 없으면 아주 조금만 건배 정도로 하루에 한 잔, 두 잔 정도로만 하시고요. 음식에 간은 싱겁게 하고 가능하면 식탁에서 추가로 소금이나 간장을 치지 않도록 그쵸? 그리고 하고 국이나 찌개 같은 것들은 소량씩 다 마시는 습관을 고치도록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빈혈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식사를 관리를 할 때는요. 첫 번째로 달걀, 우유, 육류, 콩 제품, 생선 등에 포함된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체내 흡수율이 좋은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의식품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철분 식품이 빈혈을 예방하는 데 좋다라는 것은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달걀, 우유, 육류, 콩 제품에 많은데 간, 고기, 창자, 달걀 노른자, 특히 말린 과일, 땅콩 이런 것들에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체내 흡수율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섭취하도록 권장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비타민 C나 엽산 이런 것들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도록 하시고요. 식사 전후에는 카페인 음료는 마시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런 어떤 흡수를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시지 않도록 하고요. 가능한 금주하시고 기름진 식품의 섭취를 줄여야 되고요. 위산이 충분히 분비가 되도록 꼭꼭 씹어서 먹는 습관도 키우셔야 되고요. 하루에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고 편식을 피하고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빈혈 예방을 위해서 좋은 어떤 식사요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나 식사 관리에 주의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분량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셔야 됩니다. 설탕이나 꿀 등 단순당의 섭취는 아주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제한을 하셔야 되고 동물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의 섭취량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섬유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시도록 하고요. 술은 되도록이면 삼가하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은 피하고 되도록 싱겁게 드시도록 하고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사를 관리를 제대로 해야 당뇨 관리가 제대로 되고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노인들한테는 변비가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변비 발생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식사요법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섬유소를 하루에 최소 20에서 35g 이상을 섭취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과일이나 채소에 섬유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고요. 어떤 해조류, 콩류, 견과류의 견과류에도 섬유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량을 이런 것들을 높이면 되겠고요. 되도록이면 과일과 채소, 해조류 등은 생것으로 섭취하면 또 변비 예방에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식품을 이용을 하고요. 빵 대신 잡곡밥을 먹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유나 발효된 유제품 이런 것들은 많이 섭취하도록 합니다. 식사 시에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식품 위주의 식단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나 밀가루 음식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변비를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보다는 우리 얘기했지만 어떤 그런 섬유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들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게요. 변비 예방을 위해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근데 노인들일수록 물을 안 드시는 경향이 있으시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대상자들을 관리하다 보면 물을 약 먹을 때만 드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심지어는. 물은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드시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런 6잔에서 8잔이라는 이런 용량도 조금 제한이 되시는 분들은 있으세요. 만성 신부전으로 콩팥 기능이 저하돼서 어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대상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아서 어떤 심질환으로 인해서 어떤 많은 수분을 섭취하면 안 되는 환자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대상자들은 일단은 어떻게요? 어떤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하루에 필요한 적정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특히나 평소에 변비를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은 물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돼요. 6잔에서 8잔 정도면 1500cc 이상 되거든요. 1500cc라고 하면 선생님들 보시면 500cc짜리 PT병에 들어있는 어떤 물의 양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3병 이상을 드셔야 돼요. 하루에 3병 이상 드셔야지 우리 필요한 어떤 수분을 섭취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늘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을 기르시도록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셔야 돼요. 대신에 카페인 음료, 그렇죠? 카페인이 많이 섭취된 음료, 이런 음료는 제한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아침마다 한 잔의 찬물을 마시면 변비 예방에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위장장애가 있으시거나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찬물로 인해서 또 뭐 설사를 유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부평만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어떤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잔의 어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어떤 실온의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안 드시는데 나올 게 없겠죠. 그쵸? 우리 식사는 정말 조금 하시면서 대변이 나오지 않고 변비가 자꾸 발생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규칙적인 식사를 하루 적정량을 꼬박꼬박 드시도록 하면 변비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변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 숙지하셔서 현장에 가셔서 호소하시는 대상자들이 있다 그러면 적절하게 교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장질환을 위한 어떤 식사요법도 있는데요. 평소에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특히 우리 식사할 때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거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거르고 어떤 때는 폭식하고 하면 위에 어떤 그런 소화 기능이 더 떨어지세요. 자극성 있는 음식, 지나치게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은 피하시도록 하고요. 거친 음식, 딱딱한 음식,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피하셔야 됩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그쵸? 어떤 저작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은 피하시고, 섬유소가 너무 많은 음식도 좋지 않으세요. 위장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섬유소가 너무 많은 식품을 섭취를 하게 되면 소화도 잘 안 될 뿐더러 어떤 그런 그 장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설사를 하거나 이런 문제를 유발합니다. 균형 있는 식사를 해야 되고 음식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취침 전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 술과 알코올 음료, 또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제한하셔야 돼요. 그 대상자 중에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가슴 부위가 뻐근하게 아프시면서 이게 흉통이 아니고 심장이 나빠서 발생되는 흉통이 아니고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타는 듯한 어떤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식습관을 보면 먹고 바로 누우세요. 먹고 바로 누우시면 어때요? 위에 있던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가 되면서 위산도 함께 같이 올라오죠. 그러면서 식도 벽이 헐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침 2시간 전에는 절대로 음식을 드시지 않도록 하고요. 이런 어떤 위에 자극이 되는 어떤 음료, 이런 음료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과증한 스트레스는 피하시고요. 수면과 휴식을 충분히 취하도록 하셔야 되고, 흡연은 그쵸? 안 하시는 게 맞죠. 금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장 질환을 위해서 어떤 그런 알맞은 식사요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대상자들 중에 비만이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비만 예방을 위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식사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 해야 되는 어떤 역할들이 여기 10가지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끼니를 거르지 말고 하루에 3끼를 먹되 평소 식사량의 80%만 드셔야 되고, 밥 빨리 먹기와 텔레비전 보면서 군것질 하는 거라든지 스트레스를 먹는 거로 푸는 거라든지 이런 나쁜 습관은 고치도록 하셔야 돼요. 고섬유질과 자연식품 위주로 식사하는 게 비만 예방에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간식을 하고 싶으면 생채소, 저지방 유제품, 약간의 과일 정도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고, 볶거나 튀기는 어떤 기름진 음식보다는 찌고 굽고 데치는 요리법으로 바꾸시는 게 좋고요. 신진대사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드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하루에 6컵에서 8컵 정도 마셔라. 그쵸? 비만 예방에도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어떤 그런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루에 6잔에서 8잔, 우리 500cc짜리 PT병 3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먹지 않도록 하고요. 그쵸? 외식은 가능한 줄이도록 합니다. 외식에는 열량은 높고 짜고 그쵸? 기름진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비만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걷고 하루에 2번 또 20에서 30분 정도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고요. 먹고 가만히 있으면 열량이 소비가 안 되죠. 그래서 소비를 시킬 수 있는 운동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량이 적은 맑은 고기 국물이라든지 푸른잎 채소, 오이, 김, 미역, 곤약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적절히 식사를 하시면 칼로리가 낮은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칼로리 식사를 하면 비만 예방에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선생님들이 숙지하셔서 현장에서 비만이신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식사 관리는 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사 관리에 있어서 영양에 대한 생각을 고려를 하셔서 대상자들을 그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 대상자들이 훨씬 더 삶의 질이 올라가는 어떤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선생님들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강을 항상 유지하시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